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준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년 만에 가장 추운 서울 아침이라는데 네. 간밤에 들어온 화끈한 골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화끈한 골 소식이면 네. 뭐 우리 계속 손흥민 선수겠었는데 아니고요. 오늘은 네. 살짝 잊을 뻔했던 골든보이 슛돌이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슛돌이. 예. 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 오늘 새벽 스페인 구강컵 2라운드에서 3부 리그 팀 상대로 선제골 터뜨리면서 팀의 4대1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올 시즌 나선 12번째 경기만에 터진 시즌 첫 골이고요. 예. 경기 최고 선수 MOM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 2년 전 피파 20세 월드컵 준우승 이끌고 MVP 골든볼을 받았던 주인공이죠. 예. 근데 팀에서 마음고생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별로 안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많이 앉아있는 것 거의 같던데? 그렇죠. 네네. 오늘 선발로 나섰는데 선발 출전한 것도 지난해 11월 23일 이후에 무려 46일 만입니다. 올해 프리메라리가 18경기 중에 딱 10경기 뛰었는데 풀타임은 한 번도 없고요. 선발로 6번, 교체로 막판에 4번 들어간 게 전부고 경기당 사실 45분도 못 뛰는 수준입니다. 이적해야 된다 이런 소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친감독파, 반감독파 선수들끼리 갈려서 싸운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골로 마음고생을 좀 덜었으면 싶습니다. 예, 반감독파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강인 그렇죠. 선수. 예. 네. 자, 이적설 나오니까 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사실 계속해서 이적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소식 나왔습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단 감독이 소니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설레는 현지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결론부터 말하면 G클럽이 눈독 들이는 뭐 월드클래스 공격수는 맞다. 하지만 당장 이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무슨 왜 근거로? 그러냐? 예.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지금 추정되는 게 9천만 유로 약 1,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받는 지금 주급 2억 원과 2억 원. 별개로 네. 토트넘한테 줘야 되는 돈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지만 코로나19로 참 구단들 재정 문제 심각한데 그걸 당장 감내할 지갑이 될까?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 지난해 10월부터 토트넘 재계약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급 뭐 3억 원에 최고 대접하겠다 이런 기류 교감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장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런던 생활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터전을 옮길까? 또 잉글랜드와 스페인 리그 특성도 다르고 적응 기간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사실 선수 인생 황금기에 굳이 모험을 감내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 경력에서 우승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승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유일한 우승이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엊그제 리그컵 대회에서 결승 올랐고 이제 어제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는 4월 26일에 축구 성지 웸블리에서 결승전이 있는데 마침표를 그래도 찍어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레알 설은 좀 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다만 당장 겨울 이적 시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기세라면 기회는 계속 다양하게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니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다른 이제 주요 팀들에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사실이죠.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탐나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또 토트넘 내에서도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나쁠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눈이 그저께 엄청나게 내렸어요. 네. 조은지 기자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퇴근하는 길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날 뭐 저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스키 타는 사람, 눈썰매 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썰매 황제 윤성빈 선수가 드디어 대회에 출격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평창에서 국내 훈련만 했었는데 어제 유럽으로 출국을 해서 월드컵 6차 대회부터 나섭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이에요. 이제 예. 1년 남은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윤성빈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그 썰매 트랙을 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원래 올 시즌에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지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종목들은 그 홈 이점이 정말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식 훈련은 사실 올림픽 때 많아야 40번 정도 타는데 안방 선수들은 뭐 1000번까지 탄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딴 선수들은 코스를 달달 외우고 조종을 한다면 안방 선수들은 몸이 알아서 반응할 정도로 익숙하게 이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이징 트랙 이제 타본 선수가 사실은 그 홈 선수들 말고 잘 없는데 예. 거기 보면 360도를 도는 그 세월호 리본 같은 모양의 코스가 있어요. 이게 크라이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자국 선수들 이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성빈 선수는 이게 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예. 트랙 정보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타보는 거 말고 사실 방법이 없는데 내년에나 탈 수 있겠다 하면서 아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언제쯤 타볼 수 있을지 이게 동계올림픽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였습니다.